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 여러분은 왜 이번 시즌이 토트넘 최악의 시즌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아직 다음 시즌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팀이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토트넘 최악의 시즌은 어쩌면 이번 시즌이 아니라 다음 시즌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경기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연히 토트넘이라는 팀 전체의 문제겠지만 그 팀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누가 뭐래도 단연 수비일 것입니다.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마저도 후반에만 3실점을 하며 무너졌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총 실점은 무려 62실점입니다. 토트넘보다 더 많은 실점을 한 팀은 고작 5개 팀으로 그중 3팀은 모두 현재 강등권 팀들입니다. 기록표를 보다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실점 기록 숫자인 61을 보고 있는데 맨시티에도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숫자인 61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맨시티의 61은 골득실이더군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토트넘의 실점 수는 맨시티의 득점에서 실점을 뺀 골득실 숫자와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정말 참담해지더군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래로 총 4번의 60점대 실점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원년이었던 92-93 시즌 66골 실점으로 리그 8위, 02-03 시즌 62골 실점으로 리그 10위, 07-08 시즌 61골 실점으로 리그 11위였습니다. 토트넘의 수비력은 포체티노 체제에서 그가 부임했던 첫 해를 제외하고 30점대 실점을 넘어서 40점대 실점으로 들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리그 2위를 기록했던 16-17 시즌에는 86골이나 넣고 고작 26실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비가 포체티노를 경질한 이후 토트넘은 현재까지 다시는 30점대 이하 실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시즌 콘테 체제에서 아슬아슬 40점을 실점하며 리그 4위를 이뤄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아직 한 경기가 더 남은 상황에서 60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것을 비빌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토트넘의 득점력 때문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넣은 골은 현재 총 66골로 득점에서 토트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클럽 역시 실점과 같은 총 5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점은 하위 6위, 득점은 상위 6위, 냉탕과 열탕을 섞어서 그나마 미지근한 물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66골의 절반을 넘게 커버해주고 있는 것이 손흥민과 케인입니다. 이 두 선수가 토트넘에서 유의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고 있고 이 두 선수의 합산 골수는 현재 무려 38골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2명의 선수가 38골을 넣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이번 시즌 첼시가 넣은 전체 골수가 총 36골로 한 클럽이 한 시즌 동안 넣은 골보다 많습니다. 이건 첼시뿐만이 아닙니다. 웨스트햄의 총 득점도 38골로 손케 득점 합산과 같고 노팅엄 포레스트 본머스 37골, 에버튼 33골, 사우스햄튼 울버햄튼 31골로 손키의 듀오가 넣은 득점수를 넘지 못하는 클럽이 무려 리그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7클럽이나 됩니다. 토트넘은 포체티노와 플레이메이커인 에릭센이 떠난 이후 다시는 전성기 때의 70에서 80점대의 득점은 못해주고 있지만 손흥민이 가세한 15-16 시즌부터 폭망의 시즌인 현재까지 단 한 번도 60점대 이하의 득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키의 2명의 선수는 팀의 미들과 수비가 점차 무너져 가도 꾸준하게 계속 상위권의 득점수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이지만 다행스럽게도 급수량이 엄청 많아 항아리에 물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길 절실히 바랬던 오늘 경기에서는 그 엄청난 급수량에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1대0이었던 상황에서 1대1로 동점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2대1로 승기를 잡아갔다면 분명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6분경 클루셉스키가 자신을 막던 수비를 한 명 제쳐냅니다. 그 전에는 공격의 숫자와 수비의 숫자가 같은 3대3이었지만 클루셉스키가 한 명을 벗겨내며 순간적으로 3대2 상황이 되면서 공격의 숫자가 한 명 더 많아지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게다가 상대의 다른 수비들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 커버를 들어오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쿨루셉스키는 라인을 깨며 침투하는 해리 케인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패스를 받은 케인은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유효 슈팅조차 만들지 못하며 찬스를 무산시키고 맙니다. 왜 제가 여기서 유효 슈팅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있었던 울버햄튼 경기에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역습시 유효 슈팅을 만들어 주었고, 그로 인해 픽포드의 선방이 반대쪽 공간을 커버하던 황희찬에게 세컨 슈팅 찬스가 되어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 공간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효 슈팅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손흥민에게 세컨볼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만큼 이런 상황에서 슈팅이 유효 슈팅이 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더 아쉬운 부분은 유효 슈팅 여부를 떠나 그 전 상황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물론 클루셉스키가 침투하는 해리 케인에게 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2명의 수비, 2명의 공격 모두 한 구역에 쏠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공격수가 한 명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한 명은 수비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반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 장면에서 손흥민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쿨루셉스키는 자신들의 수적 유리함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수비가 가장 힘든 것이 볼을 보는 시선을 좌우로 계속 돌려볼 때입니다. 골대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쪽을 보다가 다시 반대쪽을 보다가 다시 이쪽을 봐야 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없어지며 마크맨을 놓치기 일쑤고, 심지어 내가 지금 누굴 따라가야 하나 판단력까지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만약 쿨루셉스키가 케인이 수비들을 끌고 우측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한 명을 제치며 다른 한 명의 수비를 끌어들인 다음 손흥민에게 내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손흥민의 공간 쪽으로 먼저 내어주었다면 지금 이렇게 케인이 2명의 수비에게 압박당하면서 박스 바깥에서 어려운 슈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박스 안쪽에서 더 높은 확률의 슈팅을 가져갔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손흥민이 다시 전방으로 쇄도하는 케인에게 낮은 크로스 또는 물러서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컵백을 내어주는 보다 다채롭고 확률 높은 여러가지 공격 옵션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적 우위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너무 허무하게 득점 찬스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좁은 시야와 판단으로 손흥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당장 눈앞에 침투를 하고 있는 케인만 보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손흥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쿨루셉스키는 상대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려고 케인에게 유리한 이 공간이 아닌 이쪽 공간으로 살짝 꺾어서 패스를 줍니다. 만약 쿨루셉스키의 운동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가 오른발잡이였다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패스를 주며 더 좋은 찬스가 나왔겠죠. 그런데 당시 진행 방향은 이 상태였고 패스는 왼발로 하려다 보니 이렇게 꺾어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케인이 골대를 향해 슈팅하기에는 좀 더 어려워지도록 만드는 각도의 패스 진행 방향이고, 그렇게 공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몸을 돌리면서 슈팅을 하게 되며 파워도 정확도도 모두 낮아지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선택입니다. 오히려 쿨루셉스키는 왼발잡이고 몸의 진행 방향이 손흥민 선수 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적으로 한 명을 넘어서고 다음 수비를 끌어들이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며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던 토트넘, 급수량이 부족해지자 다시 밑빠진 독으로 물이 빠지며 3실점을 해 모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미 망쳐버린 이번 시즌, 다음 시즌에는 과연 어떤 시즌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지는 날이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